이제 한국의 항공기술이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아무도 모르게 퍼즐을 맞추듯 하나씩 진행해온 일들이 이제 자기 자리에 맞는 위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압으로 그 형상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에서는 공정률 95%의 270MW급 가스터빈 DGT-6 300H 시리즈 1이 조립되고 있습니다. 길이 12m, 무게 320톤의 거대한 은빛 가스터빈은 압축기, 연소기, 터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압축기에서는 상온의 공기를 21:1로 압축하고 연소기에서는 압축된 공기와 연료를 혼합해 태워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를 얻은 뒤 4단 날개에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 방식입니다. 현재 한국은 한국형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과 맞설 실질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두산중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국책과제로 개발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는 270MW급 대형 가스터빈 실증을 위한 협약을 서부발전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작년 9월에는 가스터빈 최종 조립을 마치고 현재 두산중공업 창업본사에서 사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가스발전 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2017년 말 발표된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과 노후 복합발전소, 석탄발전소, 리파워링을 고려하면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 가스터빈이 필요한 복합발전소 신규 건설 규모는 20GW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발에 성공한 가스터빈은 2022년에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며 두산중공업은 2025년까지 20여 대의 가스터빈을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 가스터빈 매출액 3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창원 공장 생산 능력은 30대를 기준으로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대 정도의 물량을 확보했을 때 가장 높은 QCD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에너지업계가 한국형 발전용 가스터빈 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진국이 주도 중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키워 미래 먹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추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성일터빈 등 중견, 중소 부품기업과 발전오사, 에너지기술평가원을 비롯해 학계, 연구계 관계자가 총 동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진단은 설계 표준화, 주기기, 핵심 부품 개발, 실정 테스트 베드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형 표준 액화 천연가스 복합발전 모델 개발과 사업화 추진을 위해 업계와 적극 협력하기로 밝혔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전체 시장 점유율의 96%를 장악하고 있는데 시장 조사 업체 맥코이에 따르면 미국 GE 58%, 독일 지메스 27%,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파워시스템즈 11%, 이탈리아 안살도 등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시장을 독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발전 감축 등 각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국내를 포함한 LNG 발전 시장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요. 산업부는 가스터빈 시장은 2018년 97조 원 규모에서 2035년에는 2배인 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업계도 차세대 가스터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가스터빈 엔진은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한 산학연 공동 R&D 국책과제를 통해 H급 가스터빈 모델로서 270MW 복합효율 60%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기반으로 국내 200여 개 협력사와 공급망을 구축, 공동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 중이고 또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오는 2023년부터 경기 김포 열병합 가스터빈 실증 사업도 진행하다 보니 정부도 국내 가스터빈 업계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현재 5개 발전 공기업들이 향후 복합 화력 발전 발주 과정에서 국산 가스터빈 도입을 우선적인 고려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정부가 자국 가스터빈을 장려하는 판매 정책으로 지원해준다면 국산 가스터빈이 경제성 및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두산중공업 역시 선도업체들과 무한 경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는 항공용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도 나서주길 바라는데요. 발전용 가스터빈은 최첨단 기계기술로 통칭되는 항공용 가스터빈 즉 제트엔진에서 출발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터빈에서 생성된 회전력으로 발전기를 구동하고 제트엔진은 추진력으로 활용하는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공위성 또는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에도 적용되는 첨단 기술입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항공용 제트 엔진 역시 발전용 가스터빈과 같이 국내 기업들이 충분히 개발해낼 역량이 있지만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이나 향후 수요 창출도 불투명한 사업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항공기 엔진 자체 개발 계획이 없다 보니 일부 항공 방위산업 업체들은 제트 엔진 부품 사업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인데요. 만약 우리나라가 민항기 또는 전투기 등 항공기 자체 개발을 진행한다면 두산중공업이 육성한 대학이나 업체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며 최근 몇 년 전부터 항공기 엔진 관련 기술과 엔진 부품 업체 M&A를 통해 이미 충분히 발전 가능한 토대는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술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이나 제조 기술이 부족한 곳이 항공 우주 산업인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이 부진한 항공 엔진 분야는 한국의 기술 부족은 둘째치더라도 수요가 적고 개발비도 높을 뿐더러 기술 집약도가 매우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번에 두산이 개발한 가스터빈이 갖는 의미는 남다른데요. 전 세계에서 가스터빈 기술을 갖춘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자체 항공 엔진 기술을 갖춘 곳들입니다. 다른 항공 엔진 개발 국가에서 한국의 자존심을 긁는 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이 가스터빈을 개발하겠다고 하자 경쟁사 한 곳이 2차 세계대전 때 제트 엔진을 개발해 운용해보지 못한 나라가 만들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한국의 항공기 분야 기술을 무시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전체 부품만 4만여 개에 따르고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특히 고난도 기술이 많이 응축된 부품은 터빈 쪽에 조립된 460개 블레이드입니다. 자세히 보면 단마다 블레이드의 모양과 크기가 모두 다르고 어느 표면도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워낙 복잡한 모양이라 정밀주조로 만들어집니다. 표면 곳곳에서는 정교하게 계산된 공기의 흐름을 만들 지름 0.6에서 0.8mm짜리 구멍이나 작은 홈도 곳곳에 파여 있습니다. 연속에서 가까운 블레이드 2단은 하얗게 세라믹이 코팅됩니다. 블레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섭씨 1500에서 1600도 이상의 고온과 3600rpm의 원심력이라는 가혹한 운전 조건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금속 제품은 1500도 온도에선 녹아버리는데 가스터빈 블레이드는 녹는 점이 1450도로 니켈 베이스 합금을 소재로 쓰고 특히 고온가스가 닿게 되는 두 계단에는 세라믹을 코팅합니다. 또 표면에 냉각 공기의 길을 내어 블레이드를 휘감는 에어 커튼을 만듦으로써 블레이드에 닿는 가스 온도를 950도까지 낮춰야 하는 기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왼쪽 부분 900여 개 블레이드가 조립된 곳이 압축기이고 비교적 가느다란 축이 연소기가 장착되는 부위이며 오른쪽 부분이 4단으로 구성된 터빈입니다. 이런 블레이드 고온 제품을 주저하고 가공할 기술이 없었던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 GE나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파워시스템즈, 독일 지멘스 등이 만든 가스터빈을 쓰며 1년에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부품 교체 등에 쓰고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터빈 9개 기업들의 전략은 잉크젯 프린터와 비슷한데 가스터빈은 비교적 저렴하게 판 뒤 자주 교체해야 하는 블레이드 등 고온 부품을 높은 가격에 파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창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공급 기업의 이 같은 가격 횡포가 상당한 까닭에 가스터빈 국산화는 진작부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2년에 낸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발전 설비는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해 성공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반면 친환경 고효율 발전소를 위한 연구개발이 위축돼 기술이 낙후되었으며 9개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기피하고 있어 독자적인 가스터빈 국산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2013년엔 두산중공업이 이탈리아 기업 안살도를 인수해 기술을 확보하려 했지만 막판 불발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탈리아 정부가 전략 자산을 다른 나라에 넘길 수 없다고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가스터빈을 가질 유일한 방법은 독자 개발뿐이란 생각을 굳히고 개발을 시작 1조 원을 들여 21개 대학과 중소기업과 협업해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이 완료된 것입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시리즈 1 60%보다 복합 효율을 2포인트 더 높인 380MW급의 후속 모델 시리즈 2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항공기 엔진에 대한 퍼즐은 모두 갖춰졌습니다. 항공기 엔진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회사인 이닥도 한국이 인수했고 몸체가 되는 가스터빈 엔진도 개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계가 놀라워할 대기권을 뚫고 갈 수 있는 발사체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